언제부터 재수 준비를 합니까? 그 수능은 이거는 11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해 수능을 보기 전에 재수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요. 빠른 테크트리. 그러니까 이미 안 봐. 올해 수능 글렀어. 최악의 판단.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경험도 안 하고 이미 재수 준비를. 그때는 나야. 언제? 그게 딱 나야. 지금 수능에 한 달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수능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수능 장인들 모시고 수능 특집 준비해봤습니다. 역설적이네요. 예. 둘이 합쳐서 16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 타이틀이 좀 불만이 있어요. 왜요? 이게 16수가 아닌 것 같다. 일단 하나하나 좀 세보면 저는 5번을 보긴 봤거든요. 응시 자체를. 예. 네, 그리고 일단은 침착맨님께서 한 번은 응시 저까지 합쳐서. 네, 그러니까 원트니까 벌써 6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제 네. 케인 형님이 이제 11번 응시는 사실 아니 11번 안 했어. 난 3번 봤어. 이게 11수의 나이인 거지. 그러니까 네. 11번 응시는 이거 초유의 사태. 원서 응시 자체는 좀 더 했는데 실제로 보러 간 건 3번. 결국 성적표의 산출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3번에 5번에 한 번이니까 이거 사실 구수로 떨어지는. 이게 좀 어그로. 구수지만 네. 그 원서를 넣긴 넣으셨잖아요. 네, 무슨 원서를 접수할 때 되면 접수는 했죠. 예. 근데 시험을 안 봤을 안 보러 거예요. 갔다. 네. 근데 어떤 수험 생활만큼은 한 10년, 10여 년을 했다. 아니다. 수험 생활도 네. 예. 다 합치면은 한 3, 4년 되려나? 사실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 예. 해명을 하시긴 했어요. 네. 해명을 네, 하셨는데. 사실 11수가 아니고 네. 수능 3번밖에 안 받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엄근진하게 이걸 잡아내지 않는 이유는 K님 그 역시도 예. 이걸 이제 캐릭터로서 지금 그렇죠.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득이에요. 예. 방송적으로 유쾌하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막 엄근진하게 잡아내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나는 엄근진하는데 예. 시청자분들이 그냥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그냥. 11수여야지 또 도네이션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토큰 하라방탱이 11수 했네 이러면서 이제 수능 뭐 왔는데 뭐 조언하실 거 없나요? 하면서 1,000원이라도 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엄근진하게 막지는 않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예. 되는데, 미미미누님부터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침투브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의 수능 콘텐츠로는 이제 독보적이죠? 사실 이제 본업은 입시 교육 콘텐츠를 주로 일단 하고 있고, 요즘엔 또 그 부업에 좀 빠져가지고, 음악 이제 토크쇼 제가 좀 MC를 본다든가, 웹예능 쪽에서, 뭐 릴스나 이런 쇼츠에 좀 빵댕이를 흔들다든가, 이런 조금 이제. 노래도 하시고. 그렇죠. 방구석 노래방을 한다든가, 이런 콘텐츠 좀 즐겨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님. 안녕하세요. 자, 케인입니다. 자, 또 침착맨님 스튜디오에 또 이렇게 초대가 돼서 너무 좋네요. 하필이면은 주제가 수능이라 할 말도 많은데 여기 미미님과 같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공인, 실패자. 왜냐면은 이게 좋은 게 네. 이제 미미님은 이제 성공을 하셔서 이제 고려를 가셨잖아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네, 저는 이제 실패를 했고 이게 모든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실패한 사람도 이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고려되는 성공이고 명지되는 실패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내가 원하는 데는 아니었으니까. 예. 나는 이제 무조건 서울대였으니까. 그래요? 내 기준으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을 그때 수도 당시는 있다. 자, 아무튼 그러신데 그 몸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은 것 같아요. 저번에 볼 때보다 더 커졌어요. 네. 어떻게? 이제 운동이라도 해야 버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저는 이 생살과. 빵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팔뚝은 내가 이겼어.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자, 알겠습니다. 두 분 굉장히 수능하고 관련이 돼 있고 입시교육하고 관련이 돼 있으신데 시간 내주셨고요. 뭐 K님은 저번에 뵀으니까 미미누님한테 좀 약간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요. 네. 학창 시절에 뭐 코미디언을 좀 지망을 하셨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실제로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이 이제 개그맨을 희망했었고 중학교 때 꿈이 이제 정치인이었고요. 고등학생 때 이제 법조인,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닐 때 인터넷 방송 BJ와 이제 강사를 목표로 꿈이 굉장히 많이 변동을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코미디언에서 왜 정치인으로 갑자기 확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게 중학교 1학년 2학기였어요. 연관성 있나? 네, 친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 이러더라고요. 외웠는데 반에서 6등을 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 전교 6등을 하고 원래는 바지 줄여 입고 담 넘고 나와서 서든어택하고 여사친이랑 좀 여러 명 놀고 있는 남자애들 부러웠어요. 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거든요. 싶었는데. 왜냐면 개그맨이 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개그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
싶다기보다는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컸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계획 콘서트 끝나고 나면은 월요일날 가가지고 그거 흉내내고 이런 게 제 삶의 낙이었어요. 공부는 초등학교 때는 저랑 연관이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해보니까 암기력이 뛰어난 거야. 재능 있어. 그렇지. 공부에. 거기서 중이병이 확 와가지고 자만에 빠져서 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다. 공부를 딱 하니까 탑을 찍네 학교에서. 정치인이 돼야겠다. 공부를 잘하면 정치인으로 약간 연결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TV에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당시에는 국회에서 어떤 털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치인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하는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조인 출신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죠. 그럼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가 맞는지 좀 해주세요. 네. 자, TV에 나가고 싶은데 웃기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건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목표로 삼았다. 내가 정치인하기에 공부를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이제 MBTI도 ESFJ이기 때문에 이게 사교적인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도 뭔가 남들이 좋아해주고 감동을 받고 저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게 이제 기분 좋은 삶인 거죠. 이미 이 MBTI부터 나란 일 하는 그거네요. 사교적인 외교관. 어렸을 때만 그랬고 지금 이제 엔터테이너로서 지이 되니까 전혀 저는 정치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K님은 그 중학교 때 반찬 천장에 붙였을 때가 언제죠? 중학교 때가 아니고 7살 때. 중학교 때 붙이면 또 너무 그렇고. 반찬을 천장에 왜 부착하셨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 이게 뭐 예전에 한 7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좀 이제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거의 오냐오냐 키웠어요. 현실 속의 마초 같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좀 입맛이 까다로웠어요. 근데 시금치는 좋아했는데 그 시금치랑 비슷한 두릅나물이라고 아세요? 나물 같은 거. 맛대가 그런 거. 봄나물. 그 시금치인지 알고 먹었어요. 그 시금치 짝퉁.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짝퉁이래. 봐봐요. 어떻게 던졌냐면은 반찬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손으로 딱 잡.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꽉 하면 덩어리 되잖아. 그다음에 탁 던져가지고 천장에 탁 붙었어요. 나는.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좀 과도했나요? 7살 때라서. 7살 때. 7살 때 두릅나물을 천장에 던져버리는. 내 몸이 약해서 집에서 내가 죽을까봐 애지중지할 때 오냐 자식일 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안 그렇고. 심각하진 않았던 거죠? 심각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막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예전에 좀 했었잖아요. 난 걔네 보면은 내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금쪽이 가소로워 좀.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당연히 안 그래요. 그 다 아이니들이니까. 원조 검쪽이. 원조. 자, 간단하게 뭐 두 분의 프로필을 좀 읽어드리면은 K님 뭐 본명 최진우, 미미민우님은 김민우, 진우민우네요. 출생이 K님이 83년 1월생이시고 민우님은 95년생이시고. 저 띠동갑 12살 차이. 12살 차이에요. 돼지띠세요? 음력으로 하면 개띠긴 한데 그냥 뭐 빠른이시구나. 원래 띠는 음력으로 해요? 띠는 무조건 음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볼 때도 그냥 개띠로 하긴 해요. 그래서 다른 돼지띠들하고 약간 거리를 두시는 거죠? 아니, 안 둬요. 거리 두시잖아요. 안 둬요, 저. 근데 전에 안 물어봤을 때 근데 저는 빠른이라고 꼭. 아니, 안 그래. 원래 안 그랬는데 그냥 재미삼아 방송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 재수 아닙니까? 수험생활. 재수는 했죠. 재수는 당연히 했죠.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좀 듣고 싶은데 미미민우님부터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자사고를 나왔습니다. 이제 원래 용인외고로 여러분들 익숙한 학교지만 이것이 자사고, 그러니까 외대북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영어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인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고3 때 34명 있으면 한 반에 반이 서울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93명이 진학을 했고요. 제 반이 3학년 4반이었는데 그 당시 한 반에 반, 그러니까 34명 중 17명이 서울대로 갑니다. 실제로 정시수시 다 합쳐서. 그럼 이제 17명이 남았잖아요. 그 중에 반인 한 8명에서 9명 정도, 반 조금 안 되게가 이제 고대나 연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조금 남았잖아요, 한 자릿수. 그분들이 다 강대로 가요. 그러면 대학 진학을 안 하고 강남대성으로 간다는 거죠. 8명에서 9명이 대학교로 안 가버려. 그게 저예요. 그래서 바로 재수를 시작했고 재종반에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무너졌고 난 내가 최고라 생각했고 아주중학교에서 전교 2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천재로 생각해서 내가 인간계 중엔 최고구나. 오케이, 내가 외대북으로 가서 최고가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첫날부터 제 노트북을 빼서 롤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친구들, 밤늦게까지 롤을 해도 시험 문제 다 맞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계속 수다 떨고 음료수 마시고 저기 이제 편의점에서 놀다가 시험을 봐도 한국사 1등급이 나오고 탕후루 같은 거 맨날 사 먹어도 그 당시엔 탕후루가 없었습니다.
막 떡볶이 같은 거 막 사 먹고. 그렇죠. 네, 그래서 컵라면도 먹고. 그래서 이제 한국사 교재 오른쪽 그 어떤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단어까지도 기억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뭐 서울대학교 아시아문명학부 진학하고,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 저는 이제 공부로 승부가 안 돼서 내신을 내려놓고 뭐 방송 댄스 동아리 한다든가, 뭐 이제 토론 동아리 들어간다든가, 정치외교 동아리 들어간다든가 이제 동아리 쪽으로 빠져서 내신이 낮았고 결국 재수를 하게 됐죠. 아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는 코미디언이 꿈이었고, 예. 중학교 때는 정치인이 꿈이었는데, 맞아요. 바뀌게 된 이유는 공부를 생각보다 이제 재능이 있고 잘하게 돼가지고 맞습니다. 정치인이 바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외대부고로 간 다음에 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법조인으로 바뀐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법조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군 자체가 학력을 사실은 좀 많이 보는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문과하고 이과하고 저는 명확히 나눠졌던 해였기 때문에 저는 또 문과였고, 그 당시 문과 친구들의 희망은 거의 다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곳에 진학을 희망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잘하면 그때 무릇 법조인이 돼야겠다는 타의적인 꿈에 압박을 받은 거죠. 왜냐면 내신도 안 되니까 진로까지 뻗쳐나갈 생각은 안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그냥 남들이 흔히 꾸는 꿈 법조인, 타의적인 꿈을 이식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법조인은 남이 꾸는 꿈을 적어냈다.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예. 자, 반에서 반절이 서울대를 가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반의 반은 연세대 고대를 가요. 고려대 연세대를 가죠. 고려대 연세대를 가요? 고연이구나. 고려대 연세대를 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 8명, 9명 그 남은 사람은 대학교를 안 가고 재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어떤 상실감이나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성적은 나는데 꿈은 높거든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 수준은 여기인데 다른 친구는 다 여기가 있고 성적대가 높고 나는 그거만큼 노력도 못했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죠. 그거를 사실은 재종반 때 제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합니다. 한 반에 60명이 있는데 외대부 친구도 막 4-5명 섞여 있어요. 그 친구들도 다 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교 친구들이 재수를 더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이라는 지역에 재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절이 넘어요. 공부를 잘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는? 그렇죠. 더 꿈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밈이 있어요. 고3이 아닌 거야. 어차피 한 번 더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재수가 시작이 됐죠. 재수 때 가장 큰 성적 향상? 수학 문제 제가 만문제를 풀었거든요. 맨 앞에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한마디도 안 했고 딱 친구 한두 명만 선정해서 점심 먹을 때만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얌체다, 얌체. 얌체 스타일. 얌체 스타일. 네, 그 당시에는 왜냐면 너무 저도 좋아했었던 여학생이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제가 반년 딱 사귀고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에 진학을 성공했어요. 전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재수한 해 6월달에 페북에 좋아요 띄우면서 연애 중 공개를 빼버린 거야. 빡돌아. 그때부터 그냥 버닝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 올려서 413이라는 국어, 수학, 영어 성적에서 111로 올려내긴 했습니다. 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애가 최악의 물수능.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변별력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든 국수형을 1 커트라인을 맞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니까 4%, 5%막 끝자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경희대하고 중앙대를 문과 계열로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 그리고 다군에 홍대를 쓰고 홍익대학교만 합격을 하고 성균관대는 터져버리면서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홍익대학교를 합격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도 기준이 너무 높았어요. 홍익대를 걸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기준이 최소가 스카이였어요? 난 아직도 스카이 갈 거야. 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근데 홍대는 왜 원서를 넣었어요? 자, 정시에서는 뭐냐면 가나다군이 있는데 다군에 있는 학교는 가나군에 비해서 비교적 학교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없는 거야. 원은 넣긴 넣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계열 친구들이 홍대까지 보통 많이 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한 상위권 친구 정도. 그래서 제가 홍익대 써서 붙어서 반액장학금을 받았는데 걸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차피 안 달릴 거니까. 그렇죠. 바로 객기예요, 객기. 그래서 결국에는 안 걸고 생삼수를 해버립니다. 재수 때 담임쌤이 전화가 오죠. 민호야, 와서 반장을 해라. 이게 뭐냐면 재수종합반도 반장이 있어요. 반장은 뭐 돈을 줘요? 그냥 좀 잘 챙겨준다 정도? 선생님들이? 반장이구나. 보통 반장은 재수종합반이 삼수생이에요. 근데 뭐야, 내가 삼수를 했잖아. 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전화 바로 끊어버렸어요. 싫어요! 안 해! 그리고 6월까지 서현역에 있는 SKPC방 시립대에서 반수한 친구하고 같이 놉니다. 피파 그 당시에 공유 호나우준유 카드를 구매하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 결제돼 있니? 너무 사고 싶어서 엄마 카드를 질러버렸어. 호나우준이 너무 멋있더라고. 엄마가 카드를 식비로만 쓰라고 주신 건데. 그렇죠. 교재비가 긁힐 줄 알았는데 SK 서현역 PC방이 긁혀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청구서 팔았다고 하면 안 되나? 노량진 근처에 있는 PC방은 그렇죠. 청구서를 같이 뭐 매대에서 판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서현역이었고 가맹점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탈로가 나버렸죠. 그러고 나서 6월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삼수에 2016 9월 모의평가 국어 하나 빼고 다 맞아버립니다. 수학, 영어, 법과 정치, 한국사 그리고 베트남어까지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맞아버립니다. 국어 3점짜리 하나 틀리고. 잠깐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다시 시험을 봤는데 왜 이렇게 잘 봤는데 왜 다시 봤을까? 9월달에 최고를 찍고 이런 말 있죠. 구잘수망. 그러니까 9월을 잘 보면 수능을 망하고 구망수잘. 자 9월을 망하면 수능을 잘 본다. 이런 밈이 있어요. 난 뭐 처음 듣는 얘기 뭐라고? 자 구망수잘. 뭐요? 구망수잘. 자 구망수잘.
구망수자. 국어를 망함보다 수능을 잘 본다. 그렇죠. 수능을 잘 본다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저는 반대예요. 구잘수망? 구잘수망. 그러니까 국어를 잘 보면 수능을 망한다. 국어에서만 8개를 틀린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국어를 3등급을 맞고 312, 11, 4등도 다 맞았어요. 이거 혹시 본인이 지어낸 얘기예요? 아니, 구망수자. 여러분 입시팜에 있는 밈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이거 그래요? 아시죠? 아니 몰라요. 지어냈네. 본인이 지어냈네. 몰라 그거는. 코미디언의 꿈 아직 못 접고 이거 지어냈네. 본인이 웃기려고. 맞죠? 관심 받으려고. 넘어갈게요. 근데 들어봤는데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하나 틀리고 5일이었잖아요. 5일. 근데 왜 8개 틀렸어, 그거? 또 어려웠어? 이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자에 갈수록 국어에 대한 부담감은 거듭되고 한 번 막히는 순간 안 되더라고요. 맞아, 안 읽혀. 안 읽혀. 아이, 도와주시네.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거듭해서 보면 쉬울 거다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어는 더 쪼여오고 너무 힘들고 맞아. 부모님 생각나 이게 압박감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N수생들을 가장 많이 양산하는 과목은 뭐냐면 국어예요. 수능 공부는 수학이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수능장에서는 국어가 5할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3수 때 결국에는 3111로 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걸고 그 전에 합격했던 카투사 정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바로 저는 군대를 갑니다. 동국대도 마음에 안 들었어. 동국대에 걸었습니다. 걸었다라는 것이 학교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등록을 하고 군휴학은 천재지변과 맞먹는 휴학 조건이에요. 남성이 군대를 간다는 것은 천재지변과 동일하다. 그래서 휴학을 1학기 때도 인정을 해줘요. 근데 남학생들 1학기 때 군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가게 된 거죠. 간 봤어. 뭘 봐요? 그러니까 걸어놓고 가서 나중에 결정할 수 있잖아. 갈지 말지. 아니죠. 자, 카투사라는 군대는 뭐냐면 미리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야 돼요. 강제예요. 근데 일단은 내가 여기서도 안 걸면 어떻게 해? 일단은 동국대는 걸어야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동국대를 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안 가고 싶었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어. 예? 가고 싶었어, 동국대를? 이분은 서울대밖에 없어. 아니, 엄청 힘들어요. 아니, 그래. 이건 여러분들 눈이 다 높아,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일단 수도권에 있으면 높아, 다. 이건 진짜 근데 서울대 아니면은 그냥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뭐 그런 마음은 있죠. 우리가 중독 증세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무조건 의대 가겠다. 무조건 서울대 가겠다. 아무튼 동국대 걸어놓고 카투사를 갔어요. 카투사를 갔습니다. 군대는 운이 너무 잘 따라줘서 지금은 이제 미군기지가 용산에서 다 철수를 했어요. 평택 쪽으로. 근데 제가 오케이 58 용산 자대 배치되고 제가 그 전에 이제 훈련 끝나고 훈련소에서 서전 킴이 이제 외치거든요. 넘버 1 이게 뭐냐면 뭐야 그게 또 지원했다. 야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야 카투사 우리 장병분들 이거 너무 리얼하죠.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 근무하신 한국인 분의 발음을 제가 좀 모사를 한 거거든요. 넘버 1 뭐 한다 이거야. 2016년 초 서전 김 성대모사 유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깨우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왕자가 생길 정도로 몸이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K님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몸이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매일 밥 3끼 다 챙겨고 매일 운동 2번씩 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아빠도 굉장히 좀 편찮으셨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힘들었던 시기에 자대는 주말마다 외박이 되거든요. 금요일 외박해서 일요일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카투사의 특권이거든요. 무조건 이거 용산 가야 된다. 오케이 58 제발 58 오케이 용산 뭔데 이게? 나이스! 이게 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대가 용산으로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거야. 왜냐면 서울 사는데 서울에 그렇죠. 그럼 숙대 있고 앞이란 말이에요. 또 나가면은 집에서 갈 수 있고. 바로 PC방 있고 바로 숙대 있고 앞이니까 또 막 숙대 친구들하고 카투사 장병들하고 미팅도 많이 했어요. 서로 이제 이어가지고 그런 어떤 숙대랑 군대랑. 그렇지. 제가 그때 그래서 조금 야부리를 잘 터니까 우리 상병이나 병장 선임분들이 좀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능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병 휴가를 제가 8월에 썼거든요. 한 일주일 주어졌습니다. 내 발걸음이 이미 강남구 교육청으로 가고 있네? 수능 응시를 해버립니다. 와, 거기서 제가 수능을 응시를 이제 결국 넣었죠. 그리고 덜컥 우리 K님 아시겠지만 바로 최저학력 기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상한 거 만들. 또 뭐 최저학력 기준 이건 우리 K님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제 수시를 넣으면서 그래도 너무 이제 수시만 하면은 수능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능 최소 몇 등급 몇 과목 요거를 정해주는 겁니다. 와, 이해되셨죠? 나 이해 잘 못해서 들어도 더 풀어서.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 건데 정시보다 수시가 그냥 빨리 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에서 보는 건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 생활. 학교에서 우리 친구 학교 성적 얼마나 필기고사 잘 쳤어?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떠겠어요?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시험 문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기준이 모호해. 그럼 어떤 곳은 학력 수준이 좀 높을 수도 있겠고 어떤 곳은 평균적으로 학력 수준이 좀 낮을 수도 있겠고 그럼 내신만 가지고 보면 교육부나 대학교 입장에서 조금 어떻겠어요? 똑같은 1등급이겠어요? 평등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보는 시험으로 하나의 기준을 더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최저학력 기준. 최저.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볼 필요는 없어, 수시 친구들. 그런데 최저로 요 등급은 맞춰줘. 그리고 4합6이다? 그럼 뭐 국수 영탐 4개 과목 중에 6등급 이하로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럼 뭐 1, 1, 2, 2.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면 6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 통과. 최저학력 기준 맞췄다. 기준. 그런데 제가 당시에 4번째 수능 때 지원했던 한양대학교라는 학교는 특정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봐? 왜 안 봐? 우리는 면접 볼 거야. 오케이, 수능이 없어도 우리 친구 서류 보고 들어오면은 그냥 면접 봐도 돼. 애초에 성적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구나. 학교마다 재량이 있어요. 학교 맘대로 해요. 교육부는 권고를 할 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돈 더 줄게, 요 느낌? 그런데 제가 썼던 전형 심지어 면접도 없는 전형, 서류 전형이었어요. 수능을 봤는데 당시 휘문고에서 봤거든요. 보고 나서 1등급하고 2등급이 섞인 성적을 받았어요. 시험 공부 한 게 없으니까. 근데 한양대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한양대 붙어버린 거예요. 내가 와... 그냥 아니 억지로 하지 마. 리액션 왜 이렇게 억지로 해? 형님 이렇게 안 봤는데. 아니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눈이 좋아서 붙었잖아요. 정말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와,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덜컥 붙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이런 노력하면 더 한양대학교인데 심지어 정책학과 붙어서 뭐냐면 3.5 이상 학점만 유지하면 로스쿨 가는데 모든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 로스쿨 대비 최고의 학과였어요. 문과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이아몬드 7학과 K님으로 이제 비교해보면은 광운대 컴공과 같은 거였네. 딱 됐는데. 그럼요. 아니 광운대 컴공 나 노력해서 합격한 거예요. 그럼 광운대도 좋고 한양대도 좋아요. 외대보고도 좋고 어디였죠? 고등학교? 그 동산고 출신이잖아. 예. 동산고예요? 나 동산고 출신이야. 인천? 에? 레전드 방송? 인천이라 그러네. 저 인천 동산고. 그래, 왜냐면 본 적이 없잖아. 원래 드립치려고 그랬거든. 내가 빠르니까, 야, 내가 네 선배야, 이러려고 그랬는데, 인천 동산고라 그러네. 만약에 그 같은 고등학교였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아마 같은 고등학교였으면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마주치지도 못, 아예 그냥 학년이 다르니까 몰랐을 것 같은데. 저 조용했거든요, 되게. 그리고 한양대를 붙은 상황에서 군무원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야, 민우야. 근데 제가 굉장히 사실은 군대에서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병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 의무병이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경영학과, 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카투사를 붙었는데 의무병이 된 거예요. 저는 프런트에 앉아서 환자만 이제 오면은 make an appointment, 약속만 잡아주는 거예요. make an appointment. 그러니까 making an appointment. 그러니까 미군들의 PHA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건 뭐냐? 1년에 한 번이란 거예요. 환자가 많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야. 그리고 미군들이 안 아파.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야 민우야 그만해. 군무원분들 한국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결국 5번째 수능에 응시하게 되는데 그 전에 당시에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한 영상을 찍습니다. 산무정책.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3가지를 없애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논술을 없애겠다. 논술을 없애고 그것을 갖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들겠다. 우리는 글쓰기가 아니라 말하기. 학생의 얼굴을 보고 얼마나 언변을 잘 토해내는지 그리고 제시문을 보고 본인의 어떤 능력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 그 전형을 바꾼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나이 제한이 있는 전형이에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근데 논술 전형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23살인 김민우 바로 이거다. 나는 고려대다. 그렇지만 최저학력 기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합6. 당시 문과 기준 가장 높은 나름은. 그래서 9월에 끝나고 나서 막 충혈되고 피 터지면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합니다. 다 제출해가지고 1차 붙었습니다. 2차까지 붙어야 돼. 1차 서류 딱 붙고 2차는 면접이에요. 수서에 살았거든요. 전역하고 나서 약수역에서 갈아타고 안암역으로 올라갑니다. 고려대학 교정 뚫고 딱 들어왔어요. 교양관에. 저는 어떤 전략을 짰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지망을 했거든요. 행정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얼굴 다 외운 다음에 그분들이 저술했던 박사학위 논문에 앱스트랙 초록을 갖다가 구글에 검색해서 그걸 다 외워갔어요. 그걸 외워가서 뭐예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부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아부예요. 데스노트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데스노트 뭡니까? 수명이 뜨잖아요. 저는 근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떴어요. 논문 제목이 떠. 그러니까 어떤 제시문이 나오든 그분들이 20-30년간 그 연구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용해. 그거를 건든다면 그 영린을 건든다면 이거는 붙을 수밖에 없다. 이 자식 아는 놈인데? 그렇죠. 얘 미쳤는데? 와. 이거 전략 좋다. 네. 그래서 당시 쌀시장 개방 FTA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8분간 토크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한 순간 탁 종쳐가지고 끝났어요. 와 시간도 완벽해. 붙었다. 이러고 다음 고상 딱 들어갔는데 인성 면접장. 인성 좀 힘들잖아. 예? 아니요 인성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생활기억부를 봅니다. 근데 뭐냐면 95년생 써 있는 거야. 그 당시 18학번 99년생. 5수니까 4살 차이가 나죠. 근데 딱 보니까 동안이야.
아니요. 95년생이세요? 합격. 왜냐하면 당시 수시로 오수 합격자는 거의 저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거의 전체 역사에 이건 학과장님 피셜에 여러분 팩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수시로를 왜 뽑냐면 1학년 친구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나이 어린 친구들. 왜냐면 그 친구들이 더 장성할 확률이 높아요. 이미 나 나이를 먹었는데 이미 어떤 관성이 있는데 대학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미 조교랑 동갑인데 이미 숙성된 액젓 같은 사람인데 그쵸 저 액젓이었죠. 네. 그래서 들어와서 그거 끝내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인성매조 완벽해. 네.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엄마 붙을 것 같다. 친구를 붙을 것 같다. 학교생이 붙을 것 같다. 바로 그 다음날 여행을 때려버립니다. 가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친구들 신성우 서시부로 그 당시 여행 노래방 부르면서 야 민우야 8시 발표 났다 딱 봤는데 예비 6번이 애매한 거예요? 예비 6번? 고려대 예비 6번이면 좀 힘들죠. 왜냐면 다 가니까. 웬만하면 가니까. 정확해요. 왜냐면 사실은 경쟁군의 대학교로 봤을 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많이 없잖아요. 수시를 6장의 카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총 대학교 겹쳐도 되는데 결국 6장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당 6장을 쓰면 사실은 복수의 대학에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한 대학을 선택하면 한 대학은 합격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쵸. 인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 30명을 뽑았는데 36등을 했어요. 예비 6번. 친구가 종교를 안 믿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민우 붙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붙을 거 아직까지 붙겠다는 생각. 딱 결과 봤어요. 4명이 빠지고. 그래서 한 주가 또 지났어요. 그때도 붙는다 생각했어. 2명인데 1명이 빠지. 이제 1명 남았어. 어떻게? 한 명. 저는 그때도 된다 생각했어요. 이거 무조건 붙을 것 같다. 또 일주일이 안 됐나? 그러면? 안 빠진 거예요. 끝까지? 3주째 되는 날. 그때 엄마랑 얘기를 했죠. 막 울면서 한양대도 너무 좋은 학교니까 열심히 다닐게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오후 8시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합격은 몇 명 빠졌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빨리 정시로 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네, 정시로 넘어가야 돼요. 고려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크림슨 색깔의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중앙에 파란색에 합격하였습니다. 딱 보이면서 크림슨. 6개월이 지난 뒤 몇 명 빠졌는지 대학교에서 공개를 하거든요. 1명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다시 수시가 안 돼가지고 난 뭐 정시로 해서 다시 들어간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문 닫고 들어간 엄청나게 운이 좋은 스토리의 주인공이 마지막 이게 오수였는데 와 마지막 엔딩이 이게 좀 약간 간당간당. 아무튼 미미미누님의 오수 잘 들어봤고요. 근데 이게 빠르게 이제 넘어가셔서 그렇지 오수까지 가는데 이제 시간이 5년이니까 진짜 쉽지 않은 시간 잘 견뎌내셨고 결국 결실을 맺으셨고. 근데 또 K님은 그보다 훨씬 2배 많은 시간을 또 시간만 그렇게 허비한 거죠 뭐. 그렇군요. 그래서 또 사실 K님의 11수 사실은 3수지만 그거를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7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심상님 전화 인터뷰 때 쭉 얘기했지만은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고3 때 뭐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인문계였어요. 그냥 일반 인문계에서 뭐 고2, 고3 때 한 반에서 1, 2등 하는 정도의 내신 성적이고 400점 만점에 320인데 영어 수학은 잡았으니까 국어나 사회만 잡으면 된다 해서 했는데 이제 내신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능에 별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고3 때 대부분 이래요. 고3 때.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나는 서울대를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신 신경 쓸 바에 그냥 아싸리 내년에 수능만 집중하겠다. 서울대병에 걸렸거든요. 심한 서울대병. 서울대병도 아니야. 서울대암. 아니면 대학교 자체를 안 가겠다. 아예 안 가겠다. 의미가 서울대병.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아니야.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 그땐 네이버 지도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뭐 지나가다 대학교 갔으면은 대학으로 인식을 안 해. 스캔을 안 해. 어쨌든 그래서 제가 빠른을 왜 얘기하냐면은 이제 졸업했잖아. 재수를 해야 되는데 빠르니까 아직 남들 20살 됐을 때 19이잖아요. 1년 시간이 있으니까 원 없이 한번 놀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현역일 때 수능을 안 봐버렸어요. 안 봤어. 왜냐하면은 서울대 못 갈 것 같으니까 보는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수능을 안 봐버렸어. 이건 굉장히 병인데요. 그리고 재수할 때는 판단 빠른이니까 나 남들보다 1년 빠르니까 그 찬스권을 지금 써야겠다 해서 그때 놀았어. 포트리스하고. 포트리스에 빠져가지고. 재수 나이에도 놀았다는 거죠? 네. 그때 수능 끝나고. 왜냐면 1년 빠르니까. 언제 본 거예요 이러면? 들어봐야 돼. 1년 놀았잖아요? 진짜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2001년 12월에 기숙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때 12월에 이제 고등학교 재학생들 겨울방학 특강인데 윈터스쿨에 내가 껴갔어요. 삼수생 슬리데린. 나이고. K 슬리데린. 거기서 반장도 하고 고3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 학원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와! 학원 시험에서? 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빌보드 차트라고 하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막 너무 잘한다 해서 이제 윈터스쿨이 끝났는데 너무 초반에 달렸나봐. 금방 지치더라고. 그쵸.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3월에 지쳐버려요.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수 기숙학원 추린이 있고 쓰레빠 신고 탈출을 했어요. 몇 월이죠? 그때 3월. 어디로?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집으로.
도망왔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K님이 그 반찬 이렇게 뭉쳐서 팡 붙였을 때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훈수를 싫어요. 이래라 저래라는 걸 되게 싫어요. 그럼 기숙은 최악의 선택인데. 근데 기숙학원에서 자꾸 본인한테 훈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잘난 척쟁이가 한 명 있었어.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 놀면서도 공부 잘하는. 같은 N수행 아니에요? 같은 N수행인데 저도 이제 맨 앞자리 앉았거든요. 걔도 맨 앞자리 앉았는데 되게 얄밉게 말이야.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뭐 아버지 뭐 약사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가 있는데 막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혼자 다 대답해. 너무 잘난 척도 심하고. 나도 대답 그게 보이지.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거슬리니까 공부하는데 자꾸 공부가 안 돼. 괜히 그러니까 미우면은 모든 게 다 싫잖아. 근데 거의 15년이 지난 사실인데 이게 긁히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숙학원 나온 이유가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지금 오히려 그 친구한테 내가 미안하죠. 오히려 그렇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걸 이제 미안하고. 근데 이거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쭉 있어요. 뒤에 수험생활 길잖아요. 뒤에가 계속 이 훈수랑 어떤 신경 거슬리는 요소가 계속 등장해서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보는 그래서 이 특성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괜히 미우니까는 옆에서 뭐 한숨만 한 번 쉬어도 더 열받는 거야.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니 좀 딴 데로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싫다고 안 된다고 형이 가라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랑 한번 이제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키도 크고 이길 수 없는 상대였는데 제가 이제 야 너 좀 진짜 제발 가 그러니까 갑자기 욕을 해요. 제발 가. 걔 뭐 니 나이 한 살 많다고 째냐 그러면서 나는 23살하고도 맞짱 떠봤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나오래요. 저녁 먹고 이제 자율학습 전에. 그때 슬리퍼 신고 나갔구나. 아니 못 나갔어요. 쫄아가지고. 그러다가 자율학습 시간 딱 됐을 때 생활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는 안심해고 내가 얘를 보내버리겠다고. 근데 이제 앞에 선생님 계시니까는 내가 먼저 이제 선 공격을 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맞고만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그 친구가 다른 반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잘하면 되는데 그냥 힘들어서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친구를 옮기게 만들고 본인은 나갔어. 나갔어. 친구가 없어서 거기서는 공간이 마련된데 자기도 나가버리는. 친구 때문에 집중 안 된다고 오만 예민한 짓을 다 하고 다 교체되고 정상화 해주니까 나갔어. 다 해줬잖아. 그해 또 이제 2002 또 월드컵이었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 망했지 뭐. 언제 봐요? 언제 보냐?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노량진 재수 종합반에 딱 들어간 거. 그때 노량진 했었어요. 선행반으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군대 영장이 나온 거야. 하던 와중에? 12월 말에. 근데 미루면 되잖아요. 미루면. 한번 미룰 수 있거든요. 가버렸구나. 근데 상근 예벽이 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기시키면은 상근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가? 갔다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2006년 노량진 재수종합반 1년 제대로 딱 하고 시험을 처음으로 본 거야. 와. 이게 그때는 교대를 넣었는데 교대는 떨어지고 광운대 컴퓨터공학관 높았어요. 광운대 컴퓨터공학관은 그냥 안정적으로 정시로요? 네, 정시. 근데 나는 서울대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전화 와가지고 최진호 학생 축하해요. 저희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전화로 했죠. 전화가 와가지고 그 딴 데 가려고 재수한 거 아니거든. 이렇게 하진 않았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심하게는 얘기 안 했고. 그럼 저한테 말씀하신 거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바해서. 실제로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재수했는데 그런 곳을 가려고 든 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똑같잖아.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핑계를 대면서 그런 곳이 뭔데? 그딴 데라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은 뭔데? 근데 내가 미쳤지. 거기 되게 좋은데. 진짜 비슷하시네. 저도 안 걸고. 객기가 발동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다시 이제 노량진 재수종합반 원래 다닌 데로 갔어. 그쵸. 근데 2006년에 재수종합반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만두고 딴 데로 간 거예요. 오케이. 전근을 갔어.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강의 단과 이제 노량진 뭐 그때 한샘하고 인턴은 왜 하셨어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처음으로 듣고 과외도 받으시고 과외는 안 받고 인터넷 강의 단과. 근데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과에서 이렇게 댕기니까 생활 패턴도 흐트러지고. 아니 안 그래요? 패턴도 흐트러지고 정인 오락실 거기서 오락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건데 왜 자꾸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남 탓을 시전해버리면 이게 환경 탓.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단과여서. 물론 제가 나태했죠. 나태하고 게으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오락실을 계속 가가지고 그때 했던 그 킹오파 실력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게 서사가 된 거죠. 그 얘기는 서사가 된 겁니다. 이걸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5월 달에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하다가 나
이제 진짜 공부한다. 오케이. 2008년. 그리고 나 방송 이제 안 한다. 딱 했어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했어요. 이제 KTV는 없어진다. 근데 2월 3월 되다가 4월부터 안 돼. 그럼 또 아프리카 방송 키고 랜덤 채팅 방송도 하고 그때부터 K님 왜 공부 안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켜놓고 제가 공부 방송 시초예요. 완전 선배님이시네. 스터디님이. 근데 집중이 더 안 돼. 채팅창 계속 보게 안 돼. 안 되겠더라고. 안 돼. 안 돼요. 돈에 터지고. 그럼 내년에 진짜 제대로 한다. 2달 좀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해가 갈수록 2008 뭐 6수, 가면 7수, 그다음 8수, 9수. 그게 2010년까지 쭉 이어졌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2010년까지 수능을 한 번 봤어요, 한 번. 수능 신청은 하신 적 있어요? 신청은 했죠. 그 수능 장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부산에 있는 시청자분 집에서 합숙도 하다가 갑자기요? 그것도 한 6개월 만에 나오고. 근데 또 예민해져가지고 거기서 시청자 집에서 부산 시골집인데 되게 넓어요 집이. 밭도 1000평이고. 근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개구리가 너무 개굴개굴 우는 거야 너무. 이 아저씨는 개구리 우는 것까지 다 통제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무균실로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박테리아 때문에 못하고 다 못해. 반도체 공장에서 해야 돼. 반도체 요소를 다 제거해줘.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수능을 이제 한 번밖에 안 봤는데 3번 봤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2개는 언제 보신 거예요? 2번은 이제 그래도 이제 2011년도에 한 번 보고 2012년도에 한 번 보고. 연속해서? 네, 봤어요. 근데 수능은 망했어요. 공부 안 하고도 그냥 봤어요 그때는. 1, 2학번이세요? 1, 3학번. 예? 11년도엔 수능을 그냥 보고 결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방송도 안 하고. 12년도에 보셔서 1, 3 수능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1년도에 12 수능도 보고 12년도에 13 수능도 보고. 그래서 1, 3으로 일단 들어가시고. 들어갔어. 그것도 근데 결국에는 전문대를 먼저 들어가고 졸업할 때쯤에 그때는 이제 명지대. 전문대 다니다가 이제 일반계로. 근데 이것도 수능으로 한 거 아니고 수시로 갔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게으른 천재인 느낌이 좀 들어요. 재수를 생각할 때부터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잘했기 때문에 한 거죠. 사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의 뜻이 있으니까 재수를 하는 대화만 들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한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2번째 수능 보시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부모님이 하시는 아동복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기 자리 뺏을까봐 수능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유도해가지고 일부 잘하셨어 다시.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2011년에 12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망쳐가지고 그래도 뭐 이거 어떻게 살지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저희 아빠가 이제 부평 지하상가에 아동복 가게를 임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임대하신 분은 이제 다른 사장님이죠. 근데 그 사장님이 연세대 출신이야. 연세대 출신인데 회사 댕기다가 그만두고 아동복 가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식 자랑을 해요. 자기 자식이 지금 뭐 전교 1등이네 2등이네. 그래서 아동복 가게를 한 달 정도 일을 잠깐 배웠는데 또 속으로 니까짓게. 니까짓게요? 아니 니까짓게는 아니고 연세대 나왔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연세대 출신 아동복 가게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게 2번째 수능의 동기가 되었다? 그게 세 번째. 2번째 망하고 아동복 매장에 갔는데 은인이네요.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학교를 간 다음에 인터넷 방송을 또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학교 중퇴를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이야기였어요 사실. 와 이거 진짜. 자 그래서 이제 K님 성적표를 지금 최초 공개하나요? 지금 사실 성적표를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공부를 좀 하셨다고. 그래도 여기 이제 고려 출신이니까 나 그래도 내신은 좀 했다. 대신 약간 이과민. 내신 성적표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네. 진짜로? 네, 한번 봐봐요. 옛날에 한번 보여줬었는데 옛날에. 자, 고2 때 그 보면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수학하고 영어인데 99학년도야. 99학년 고2 때. 20세기야. 이거 1등. 1등인데 봐봐. 평균이 50점. 평균이 제일 낮아요. 과목 중에. 학년 평균이. 근데 이제 100점이란 거지. 이게 되게 익숙한 성적표. 이때 당시 다 성적표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거는 3학년. 아니 수학 1등 미쳤는데? 와. 3학년 2학기. 아니 세지도 잘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운 좋게. 근데 국사 점수 꼬라지 봐요. 이 수학 옆에 붙어있는 국사 점수 꼬라지.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국사랑 세계사랑 뭐 이런 역사 쪽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야기라고 안 보고 다 외울 거라고 생각하면은 잘 못해. 제가 그랬어요. 지금 침착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스토리로 안 하고 그냥 사건 덩어리 외운다. 그냥 단수 남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안 외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관심이 없거든. 니까짓게 뭔데 맞아. 아마 그랬을 거야. 뭐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되는데 뭐 이때 뭐 문신들 다 죽였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뭐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근데 전반적으로 수학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과 선택하는 건 무조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완전 수학을 너무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거를 이제 보내주신 거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내신은 괜찮았다. 괜찮았다. 수학은 좋았다. 혹시 이제 재수를 할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3월 뭐 이렇게 구간으로 쳤을 때 보통 6월 모의사 끝나고 여름이 제일 힘듭니다. 이건 우리나라 공통이에요. 맞아.
6월 모의고사 딱 보고 긴장이 풀려요. 평가원 모의고사 이거 뭐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나 수능 잘 볼 수 있겠네. 5개월이나 남았는데 못 보면은 나 또 망했다. 3수 해야 되나? 이런 느낌 때문에 육모 보고 다들 쳐져요. 근데 날씨는 어때요? 올해 또 여름 어땠습니까? 엄청난 무더위. 완전히 그냥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더웠지. 가뜩이나 또 대형학원 가면은 냉방 엄청 트니까 또 냉방병도 걸려. 더 아파요 이때. 감기를 또 더 걸려 더워도. 최악의 시기입니다. 여름 7, 8월. 더우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집에서 선풍기 이거는 진짜 선풍기 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어서 안 되는 정도의 더위였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트는데 틀면 머리가 아파요. 맞아. 네. 그리고 7, 8월은 등급대와 상관없이 보통 심한 문제를 건드니까 어려운 문제를 건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 전두엽도 터져나가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에어컨 때리니까 더 터지는 거예요. K님은 언제가 가장 좀 미미님 말한 거 비슷한데 뭔가 2, 3, 4월 달이 제일 잘 돼요. 날도 이제 다 시원하면서 개념 공부할 때 이해도 잘 되고. 근데 이제 5월 달, 6월 달 지나가면서 이제 개념 공부 한번 이게 한 바퀴 돌리고 문제 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짜증나고 거기에 이제 더워지고 또 그에 개구리 울 때 되고 이제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 껴있으면은 괜히 보러 가고 또 여름에 그 재수생들 그냥 힘들다고 뭐 술 한잔이라도 이게 먹다 보면은 그냥 늘어지고. 그것도 커요. 진짜 그것도 커요. 예. 그리고 진짜 수험생들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여름에 진짜 감기를 많이 걸려요. 그것도 맞아요. 달고 살아요. 네. 기침을 달고 살아요. 스터디 카페 가면은 재채기 소리만 나요. 진짜로. 바깥에 온도는 높은데 안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맞아요. 공부하는데 또 옆에 재채기하면 또 재채기하면 또 막 또 열받잖아요. 네, 막 짜증나고. 또 매미 울면 또 짜증나잖아요. 매미 계속 울부짖으면.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열받으시네요. 진짜. 왜냐하면 집중하실 때는 건들면 안 되는데. 이건. 그럼 언제부터 재수 준비를 합니까? 그 수능은 이거는 11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해 수능을 보기 전에 재수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요. 빠른 테크트리. 그러니까 이미 안 봐. 올해 수능 글렀어. 최악의 판단.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경험도 안 하고 이미 재수 준비를. 그게 그때는 나야. 언제? 그게 딱 나야. 그럼 뭐 11월에 보면은 네. 보통 몇 월 10월부터 달부터 한다고요. 그리고 10월부터. 수능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패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리버드라고 미리 결제를 하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모든 인강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먼저 또 자리도 먼저 채우고. 그렇죠. 얼리버드 느낌도 좋잖아요. 그거 등록해놓고 왕창 놀죠. 또 겨울에 친구랑 스키장도 가고 온천도 가고 막 놀면 12월까지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듣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10월부터 하고 계속 안 쉬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 약간 먼저 퍼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통 10월부터 결심한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퍼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수능에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수험생들은 이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 달 남았을 때. 근데 이게 사실은 뭘 더 공부를 하고. 한 달 남았을 때 일단 이 방송을 이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지럽기는 해요. 이게 만약에 뭐 몸에 조금 안 좋은 패스트푸드라고 해요.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다 포기할 순 없잖아요. 한 번 먹었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보양식 같은 걸 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팁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표를 맞춰라. 그러니까 아침에 국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점심 전에 수학 기본 문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영어하고 탐구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수능의 스타일대로 봄에 생체 리듬을 맞추는. 한 달 전부터. 저는 근데 아무리 늦어도 2주부터 봅니다. 2주. 2주부터 봅니다. 11월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면 결국 그때 그 머리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나의 뇌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했죠. 나중에. 그러니까 국어를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저녁 때 그냥 모의고사 풀고 절대 안 돼. 국어는 그 현장감이 너무나 중요해서 정말 예민하게 국어 시간대 모든 걸 맞춰서 봐야 돼요. 국어 특히 다 부족한 친구들. K님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준비를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좀 남으면은 지금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거는 그냥 과감히 버리던지 그냥 외우고 수능에 안 나온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거 정리하지 막 새롭게 막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붙잡지 말고 하다 안 되면은 그냥 버리던지 그냥 외우고 넘어가고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K님이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거 공부하지 마라.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모르는 거 막 새로 개척할 단계가 아니라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같아. 콜럼버스가 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아는 부분을 잘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뭐 기간인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럼 이제 수능 식단 같은 건 뭐 특화 식단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저 먼저 하자면은 먹고 졸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김밥 정도. 미미누님은 식단도 혹시 막 미리 뭐 좀 약간 준비를 해놔야 될까요? 제 생각에 하루 이틀 전에 먹었던 걸 저는 그대로 먹는 걸 강추합니다. 그날 배변 활동이 괜찮았다면. 그러니까 너 2, 3일 전에 뭐 먹었어? 그게 보쌈이라면 보쌈을 드셔야 돼요. 그대로 먹어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왜? 이미 생체 실험을 했어. 포인트는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수능 때도 평소와 같은 환경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무조건. 그래서 공부 이제 순서도 뭐 하는 이유가 수능 때 맞춰주는
하는 거고 음식도 수능 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고 모든 게 최적화 빌드인 거죠. 그럼 수능 꿀팁 있을까요? 당일날 1시간을 일찍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장실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능장 가기 전에 일단은 여러 겹의 옷을 입어라. 근데 이건 누구나 하는 말. 그러니까 최악의 의상이에요. 이거는 갖다 버려야 돼요. 일단 모자를 쓰면 감독관에 굉장히 멸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 보기 전에 바로 주민등록증 체크를 하거든요. 침착맨 학생 이병건 오케이. 자 모자 좀 만져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왜? 휴대폰이 있을까? 정말 많은 수능 부정행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치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후드 집업을 입어야 돼요. 벗을 수 있게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때도 머리 이거 안 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긴팔 얇은 티. 근데 요즘은 지구온난화 너무 세져서 수능 한파가 옛말이에요. 그렇게 춥지가 않거든요. 예전과 달라. 예전에 형이 엄청 추웠잖아요. 그쵸, 요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패딩보다는 약간 얇은 후리스로 끝내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남학생들 중에 안 탄다. 그러면은 진짜 얇은 후드 집업 정도로 끝내는 애들도 있어요. 대신 2-3겹. 최소 2겹은 입어라. 왜냐면 막 진짜 상남자 뭐 그냥 티 하나 입고 왔어요. 근데 그날 중앙난방 바로 그냥 머리통 그냥 화산 떨어져. 어떨지 몰라. 예. 근데 내가 중앙 자리야. 그러면 맨몸으로 봐야 돼요. 맨몸으로 근데 볼 수 있어요? 맨몸으로 본 사람 제가 본 적은 없어. 근데 몸이 못생겼어. 예를 들어 몸이 못생겨 막 배가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일생일대 이벤트 이거 실패하면 1년 더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상타를 아니면 베이징 비키니 베이징 비키니 근데 주변 학생들이 선생님 좀 해주세요. 제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예요? 결국 교육청 산하의 감독관님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감독관의 옷을 건네줄 것 같아요. 부감독관들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감독관님들의 재량이 발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본인의 옷을 건네주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한 가지 꿀팁 더. 또. 자 수능장에 들어가면 책걸상 중에서 책상은 고정이에요. 의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자 1시간 먼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많아봤자 한두 명 앉아있어. 24명 중에. 그러면 안 앉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창 이 수능 시뮬레이터 컨텐츠 하니까 이제 많이 앉아 있는데 없으면 들어가서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의자 내 몸에 맞는 걸로. 그렇죠. 그럼 이게 24명 인간 룰렛이 되거든요. 뭔가 폭탄 돌리게 하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각자의 체형과 키는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최악인 의자가 이 친구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마지막 어떤 룰렛이 계속 돌다가 미친 룰렛이 돌다가 한 친구가 안 맞으면 안 맞을 수도 있지. 걔가 손을 들고 교무실에 있는 의자랑 바꿔치기. 결국은 비상의자가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수능 문제 몇 가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K님은 그 이후로 푼 적이 없죠? 없죠. 저는 뭐 다 먹었죠. 근데 아무래도 미미미누님은 옆에서 약간 리드할 것 해주는. 같으니까 1000원 정도 해주시고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좀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풀 때 말씀을 하시면서 푸실 자신이 있나요? 보통 집중하면 포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그냥 지문도 같이 읽어보고. 네. 그러니까 약간 수능은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되게 빨리 읽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되게 느긋하게 하는 거지. 사실. 수능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그냥 문제를 한번 느껴본다 정도. 톡해보기. 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2024 수능 25번 문항이었습니다. 이거 홀수형 짝수형 똑같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저 답을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으면은 좀 약간 옆에서 조언이나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해주시고 K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이용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제 판소리가 아니고 순대수필이라서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문장을 하나하나 연결해보시고 생각하느냐. 네. 있는 것이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여기까지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딱 주제를 간략하게 하면은 있는 것이 병이다 아니다를 빨리 캐치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오 좋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망각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멘탈을 보존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단 침착맨님은 국어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인재는 아닙니다. 너무 그러니까 배경식은 너무 훌륭하시고 어떤 창의적인 웹툰 작가로서의 활약은 엄청나지만 이 수능장에서 정말 이 주어진 글 너무 막 진짜 이것만 봐야 돼. 배경식 끌어오는 순간 절대 못 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지금 저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럼 절대 이 지문 못 읽어요. 자, 일단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냐?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면 잊지 않은 것은 병이라고 하네. 그러네. 여기까지 됐죠. 말 되네요. 이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은 병이 아니야. 근데 오히려 잊지 않는 것은 병이라고 하네. 다음 문장 한번 좀. 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자, 여기까지 읽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이전 문장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간추려놨네. 정리해놨네. 똑같은 말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있는 것은 병이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은 병인 이유는 뭐야? 자문자답 하겠죠? 네. 자, 가봅시다. 대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일단 이 말을 읽고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케인 형님은? 연유한다라는 뜻이 일단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연유한다를 모르시겠어요? 네, 정확히. 그러니까 던전밥에서 슈로가 할인을 구하지 못한 그런 어떤 후에 어느 정도 잊어도 되는데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잖아요. 뭐요? 그런 내용 아니야? 연유한다는 해당 사실을 근거로 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근거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근거네 그럼. 이렇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한 데서 연유. 이게 그러니까 전 그 질문하고 한번 연결해볼고 이게 뭔 말일까요? 잊는 게 좋은데 잊지 못하는 게 안 좋은 거다 이런 말하는 거거든. 그쵸.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잊지 못하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왜냐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되게 그럴싸해요? 아니면 뭔 개소리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그럴싸해요. 아니죠. 그럴싸하대. 아니죠. 개소리죠. 이거 개소리인 거예요. 치자. 그렇죠. 치자가. 가정을 한다는 거는. 치자를 빼봐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인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그렇죠. 그거 이해되세요 지금? 네. 개소리구나. 그러니까 쳐보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은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거 맞아요? 맞지. 병이 아니지. 왜냐하면 잊어서 안 되는 것도 잊을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잊는 게 병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잊어서 안 되는 것을 잊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 전제니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말 아닐까요? 지금 두 문장은? 나는 잊어도 아니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옳지 않다. 왜냐면 잊는 것은 병이 아니기 때문이야. 잊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잊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는 가능한 거지. 근데 그래서 다 터진 거예요, 이거.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화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옳을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를 읽어봐야긴 해요. 주어진 거에서는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만 한번 보세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닌데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면은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틀린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말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것도 맞아요. 뭐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 말이 옳을까라는 것이 1문단이었는데 여기서 다 날라갔죠, 애들이. 그래서 침착맨님 말씀대로 뒤에 내용들을 읽어서 저렇게 말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추측하는 건데 지금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당 선지만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수능을 풀 때 이거를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걸 다 안 읽어보고 딱딱딱 밥해보고 탁탁탁 이렇게 푸는 건가? 보통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읽고 계속 이해하면서 그랬구나라고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방금 그렇게 설명이 들어간 거고 시아메이처럼 처음 1회독을 했을 때는 다 그렇게 했죠. 잘하는 학생들도. 그래서 3번이 이즘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 이렇게 써있죠. 가정적 상황 우리 어디 있었죠? 치자. 그렇죠. 치자 가져가는 거잖아요. 너무 좋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한 물음이에요? 아니면 틀렸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입니까? 틀렸음을 강조하기. 그렇죠. 그래서 C 3번 진술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이렇게 틀어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하지 그냥. 에?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헷갈리게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영민이 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영민이, 영민이 미미미누. 평화 하실 분. 평화 제가 할게요. 왜냐면 평화랑 거리가 멋있으니까. 분노 있었으면 분노는 케이님이 하시는데. 지혜 어쩔 수 없이. 지혜. 여자네 지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성을 지식 탐구를 오래 하셨으니까 지혜 하세요. 지혜. 자, 영민, 평화가 학교 앞에 함께 있다가 지혜를 만난 상황. 자, 이 문제는 그 상황을 그리면서 해주세요. 예. 너희들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응. 6시 걸로 3장 예매했어. 근데 너 어디서 와? 진로 상담 받고 오는 길이야. 너희는 안 가? 나는 어제 미리 받았어. 나 그거 4시 반이다. 그거 마치고 영화관으로 직접 갈게. 알겠어. 그럼 우리 둘이는 1시간 앞서 만나자.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거기서 바로 가지 뭐. 좋아. 근데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5시까지 영화관 정문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 왼쪽이면 편의점 아니야?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 영화관을 마주 볼 때는 오른쪽 맞지? 그러네. 아참, 영민아, 너 상담 시간 됐다. 이따 늦지 않게 영화 시간 맞춰서 와. 오케이, 저는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를 풀어보면은 저는 읽으면서 봐가지고 파악이 안 됐거든요. 연기에 집중하는 그죠? 연기에 집중하느라. 저도 연기에 집중하느라. 3명이 영화 보기로 한 거 있지 않았고 6시에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혜는 진로 상담 받고 오는 길이고. 자, 이 문항은 끝까지 읽지 않고 선지를 뜯고 가도 돼요. 왜? 짧기 때문에. 아까는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짧으니까 그냥 1대1 대응으로 쳐도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기억과 이응은 가리키는 시간이 상이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저 진술 1번 진술
6시를. 6시와 이응.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우리 뭐 딴 거 하기로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달라. 자, 기역과 이응, 이 가리키는 시간이 다를까요? 자, 기역은 6시네요. 영화 시작 시간. 영화 시간 맞춰서 와 라고 했을 때 시간은 몇 시일까요? 그 시간이 의미하는 시간은. 아, 6시. 자, 그럼 가리킨 시간이 동일해요, 상이에요? 동일해. 그럼 이게 동일합니다. 지금 1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 틀렸어. 문제는 적절한 것을 고른 거기 때문에 1번 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아. 자, 2번. 니은과 미은 바로 한 시점, 말하는 시점이죠. 오. 자, 나는 어제 미리 받았어. 말하는 시점으로 미리니까는 어제 받은 거니까 진로상담. 과거 맞고. 네.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이 미리는 지금 안 먹었어. 앞으로 먹을 일이야. 대진호. 이거는 진짜 증명을 했습니다, 형님. 그럼 다음 거 해야 되네요. 네. 디귿과 미음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이응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귿, 우리 둘이는 1시간 앞서 만나자. 앞서. 미음은 그래 근데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그리고 그 시간대가 이응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진술은? 틀려. 왜냐하면 둘이만 만나는 건데 저건 3명이서 만나서 하는 거잖아. 틀려. 지금 3번이 인원의 명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디귿과 미음이 얘기한 저 시간 표현 있잖아요. 뭐뭐에 앞서, 뭐보다 미리. 아, 시간의 기준으로? 정해져. 그럼 3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틀리냐 맞냐인데 틀려 이랬는데 이러면은 사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니 오늘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수학이 되나 이게? 수학은 정승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 알려주신 건데 문제 2개 그냥 그대로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일단 2문제잖아요. 형님께서 이거는 뭐 가볍게 그냥 암산으로 답을 한번. 암산으로 이거는 해볼까? 무조건. 이거 암산도 돼요? 나왔어. 네, 저도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이거 어떻게? 정답 잠깐만. 정답은 4. 정답입니다. 자, 우리는 미분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푼 거예요. 미분법의 공식을 이미 어떻게 증명되는지 알고 있고 바로 대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어요? 근데 이건 미분법 증명을 하면 그냥 되는 거라서 증명하고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라서 이게 미분을 하면 f'x가 2x-2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3만 대입한 거예요. 그 새로운 함수에. 그때 우리가 도함수를 그죠? 유도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우리는 유도함수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 공식이 뭐예요? 공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x의 n-1승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나 알겠어. 뭘요? 이거 보니까 알겠어. 오케이. 극한 기호를 쓰는 침착맨. 와. 이건 정세쌤 오열합니다 진짜. 와. 근데 한지 한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복습할 시간이 있겠어요? 아, 이게 진짜.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야. 근데 나 묶는 거를 잘 못해요. 묶는 거. 괜찮아요. 묶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실제로도 안 묶었고 인수분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거를 여기다 넣고 그래. 네. 3 더한 거를 또 여기다 넣고 그러면은 6 빼고 근데 3인데 플러스. 그렇죠. 왜 구기, 왜? 6 그리고 여기는 이거를 묶어서 x3을 뽑아낸 다음에 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묶어요. 그러면 이거 -3. 정 선생님 이거 하라고 했는데 -3하고 1하고 해서 너무 섹시한데, 여러분들? 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묶어서 뺄 수 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나열죠? 자, 3에 빵빵! 그쵸. 그러면 이거만 남아요. 그러면은 x'3은 림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1. 그러니까 3으로 가니까 그쵸. 다음 함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 야, 와 이거 몇 달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함수 자체가 f'x를 우리가 먼저 구한 거예요. 여기서의 도함수, 유도된 함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미지의 공식에 의해서. 근데 그 미지의 공식도 이 과정을 다 해보면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2x-2로 우린 튀어나온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될까요? 3. 그래서 3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3-2는 4구나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건 이제 수능으로 치면은 1번 문제네요. 2번 아니면 4번 정도에 위치합니다. 2번 아니면 4번. 수학에서 1번, 2번은 그냥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네, 첫 장은 먹어주는 문제. 자, 다음 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같은 문제. 똑같은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너무 수준을 낮게 했다. 같은 뭐. 내가 아예 못 풀까봐. 아. 왜냐면 딱 내 수준에 맞췄잖아. 그렇구나. 자, 영어. 와. 어려운 거요?
매우 쉬운 거저주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 문제 첫 문항입니다. 18번 문항. 17번까지 듣게요. 이건 뭐 두 분 다 저는 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이거 자유롭게 한번 풀어보세요. 케이님 영어 잘해요? 수험생 때는 좀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모르는 단어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단어 다 알고 풀 수 있는지 독해의 능력을 체크한 거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아는데. have, pp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영어 문법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왜? 문법 문제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셔도 돼요. 아, 그거 뭐 어떻게 해석했지? 전혀 안 중요해요. 전혀. 근데 저 무슨 말 하고 있죠? 에이. 나는 답 나왔어요. 이거 온라인 강좌 홍보하려고 1번. 정답입니다! 왜냐면 스킬 컴퍼니니까. 근거가 이건 좀 아쉬운데? 근거가 회사 이름이 뭐야? 네가 스킬하고 테크닉을 회사 이름이잖아 그냥 스킬 컴퍼니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쉽다. 왜냐면 막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죠? 만약 네가 새로운 웹툰 만드는 스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웹툰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채용. 와, 이거는 거의 90점 근데 따리다. 이거 너무 쉬워. 문제가. 자, 다음. 이거는 그 다음으로 쉽네. 자,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 어땠다가 어땠을까요? 데이비드 심경 알바노. 심경이니까 감정 표현단에 좀 집중해봐야지. 그런 느낌으로 하면 굉장히 빨리 부릅니다. 마이 버스는 아직 안 왔어요. 나는 늦을 수 없어요. 내 첫 출근을. 네. 데이비드는 뛰고 싶은 기분. Feel at ease. 자, at ease 편하다 이런 뜻이죠. at하고 ease가 합쳐지면 편하다 이런 느낌. 근데 couldn't feel at ease 이게 무슨 뜻이에요? couldn't. 편하지 않아. 그렇죠. When he looked up again. 아무튼 뭐 다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He saw and different bus coming. 다른 버스가 오고 있어요. 네. 그의 직장으로 똑바로 가는. 근데 버스 스탑 그 앞에 섰고요. 직독치킨 레전드인데요, 여러분들? 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버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띵킹이 버스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뭘 꾸며줄까요? 영어는 그냥 언어예요. 유연한 거예요.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데이빗. 히가 그쵸. 데이빗은 버스에 올라갔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나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언어적 감각이? 퓨디파이. 퓨디파이 그거 아닌데? P-E-W인데? 럭킬리. 운 좋아. 나 알겠어. 정답은요? 되게 고독했는데 희망차졌어. 잠깐만요, 형님. 이 데이비드가 언제 고독했죠? 버스가 안 오니까 고독하잖아. 자, 너무 중요한 포인트. 그건 형님 생각이고. 데이비드 생각을 누가 알아? 이 생각이고. 데이비드 생각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 제기를 줄이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요. 무조건 그 말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정답 1번이거든요. nervous 무슨 뜻이죠? 나 몰라. 저 nervous를. nervous 긴장한. 불편한. 아까 불편한이라는 단어 어디 있었죠? 자, 지문에 무조건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이거 이지가 하잖아. 그렇죠. couldn't feel at ease. 이게 nervous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relieved 무슨 뜻이죠? relieved. 안도한. 그렇죠. 그 안도한이라는 감정서술어가 어디 있을까요? 지문 안에 있어요. 이거 찾으면 그냥 퓨디파이라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오케이 80점짜리다. 100점짜리 대답. 릴렉스. 그렇죠. relax. able relieve 똑같은 말이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네. 이거 문제 조절 실패했다. 너무 쉬운 문제만 냈다. 그러니까요. 너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섞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뜯어서 딱 설명하는 게 아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시고 확실히 어떻게 쓰든지 긍정적인 단어를 찾아내는 게 그렇죠. 교육적이죠. 굉장히 프로네요. 그렇죠. 저 아까 이끌어내야죠. 긍정적인 그 단어를 쓸 만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찾아내시네요. 저는 정 선생님이 왜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알고 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교육적 일을 종사하시는 분은 긍정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겠다. 너 안 될 거야. 이거보다는 너 할 수 있어. 제가 광고 촬영 현장 갔을 때 느낌하고 비슷해요. 큐! 자다 일어나세요. 와 진짜. 와 표정 연기. 혹시 연기 배우세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가 깜짝 놀라버리면 오히려 더 굳어져가지고 더 못하기 때문에 광고 촬영 현장이 진짜 역대급 우쭈쭈가 심해요. 맨날 터지지 말라고.